c'est si bon.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본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건강한 유방, 아름답게 가꾸기입니다. 어허.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일부 그 성형 견적에다가 맞아요. 이제 맞췄는데 그래요. 지금 송은이 네. 씨 거랑 이제 김숙 네. 씨 두 네. 분 거 남았는데 일단 송은이 씨 같은 경우는 네. 쌍수가 한번 1차 상수가 하셨죠. 있었고 그리고 네. 보톡스 시술 약간 있었고 근데 네. 보톡스 같은 경우는 네.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음. 저희가 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 원한다고 하신 주름.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인상 쓰실 때 미간 주름이 네. 조금 짙게 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더 깊은 자리 잡는 주름이 되기 전에 미간 보톡스 추천해드리고 네. 사실 송은이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작으셔서 네, 예쁘세요. 얼굴 네, 작아요. 예쁘세요. 실제로. 예. 작으신데 근데 조금 뭔가 모르게 밋밋한 느낌이 밋밋한 근데 아. 얼굴 과가 있어요. 뭐 네. 최지우 씨나 아니 뭐 네네. 이지혜 네, 네. 뭐 태연 씨 다 이게 약간 밋밋과들이 있어요. 네. 밋밋한데 이쁜 네, 과. 이쁜 왜 과. 얼굴 네. 눈 커가지고 하면은 또 뭐 그 눈 크신 분들도 누구 있죠? 그런 과가 있잖아요. 얼굴 생긴 과가. 그죠. 근데 얼굴 하얘가지고 밋밋과들이 왜 보면 네. 청순해 보이는 청순해 그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저는 나름의 송은이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성형 시술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송은이 씨께는. 아. 하지만 견적을 뽑아달라라고 한다면 굳이 하신다면 네네. 이마 주로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앞머리나 옆머리로 이마가 뒤로 이렇게 살짝 쓸려 들어가시는 밋밋한 이마시거든요. 이마 보톡스. 아니에요. 이마 보톡스 저기 말고 지방. 이마 지방. 지방. 이마 지방. 약간 볼륨감 있게. 볼륨감 있게 하시면 그 귀엽고 얼굴 작은 동안 이미지에서 음.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전 당연히 주기적으로 맞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각턱 보톡스 어. 맞으시면 작은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 지방이랑 보톡스. 그다음에 네. 이제 주름은 이제 네. 미간 보톡스로 네. 하고 이거는 저렴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견적 얼마 안 얼마 나옵니다. 하고 그리고 네. 다른 건 그 없나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시지 않을까. 또 본인 얼굴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아, 그게 포인트야. 그렇지. 네. 맞아. 우리끼리 네. 함부로 내면 안 네, 되는 게 그럼요. 본인이 또 맞아. 만족하시면은 니즈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요 정도면 대충 견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연예인이시잖아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300. 300이요? 네. 300. 죄송한데 송은혜 씨 제가 하는 병원으로 제가 싸게 DC 들어갈게요. 저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직접 뵙고 싸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송은이 씨가 네. 이게 뭐 이제 시술도 시술이지만 네. 이게 헤어스타일이 별로 바뀌지 않았죠. 그죠. 요즘에 근데 김영철 씨랑 결혼을 하시면서 네네네. 앞머리를 약간 이렇게 자르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요즘에 얼굴이 폈어. 김영철 씨랑 김영철 씨랑 그러니까 이제 가상 결혼했잖아요. 결혼 가상 하고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엄청 앞머리 잘랐는데 귀엽고 귀엽고 그러니까 아주 어제 좋았어요. 약간 너무 이렇게 숏컷 이미지가 되게 네. 항상 늘 네. 있으시니까 네. 저런 이런 이제 헤어스타일도 스타일링. 조금 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 네. 왜냐면 머리도 이게 사실 그럼요. 이렇게 머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네. 우리 김숙 씨도 살짝 간단하게 한번 그럼 견적 내볼까요? 사실 김숙 씨는 눈도 시원하게 크고 네. 이제 수술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숙 씨는 진짜 김숙 씨 빨리 말해주세요. 김숙 씨 어디 했습니까? 이건 이게 개인적인 이제 아 원장님의 의견이니까 제 이게 뭐,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는 너무 네. 아름다우셔서 네. 눈코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눈코를 했다. 네. 눈코를 했다. 네, 오케이. 아름답다는 입장에서의 생각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술로 뭔가 건드린다기보다는 네. 김숙 씨는 살짝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실 때니까 처지는 게 느껴져요. 사진상으로도. 네네. 그래서 팔자주름이나 여기 입가주름이 조금 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으로 리프팅. 간단히 리프팅 해드리는 시술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력일 수 있지만 이중턱이 눈에 보입니다. 이중턱.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주사를 통해서 녹여가지고. 호전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물론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3-4번 맞으시면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운동을 같이 빠져. 그럼요. 그건 그래요. 턱 이런 운동하시면서 거는. 타이트닝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음. 하면은 같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듣고서 억울하시다 하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 눈코 하지 않았는데 아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네. 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숙 씨 혹시 네.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뭐 얼마 안 하고요. 한 200 정도 안에서 200.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리프팅, 리프 그 이중턱. 이중턱 이중턱 조각주사 조각주사. 요 정도로 해서 네. 200 정도. 네. 정말 뭐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뭐 네. 실리프팅까지 하니까. 그렇지.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유방 얘기예요. 건강한 건강한 유방. 유방. 우리 또 N 원장님이 N 원장님께서.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그 사연을 한번 살짝 읽으면서 이 네네, 사연에 대한 읽어주세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이지어 잘 때도 하고 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빼고 자는 게 좋을까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브레이지어는 왜 해야 하는 거죠? 제가 LA에서 살 때는 아주 가끔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직장인이라 계속 하고 있게 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너무 불편하고 갑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N 원장님 사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쓴 것 같은. 이 어떻게 브레이저는 이게 꼭 하고 다녀야 되는 건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잘 때 잘 하고 때? 자는지 빼고 자는지 큰 영향이 없어서 그냥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으세요. 네, 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브레이지어를 하고 자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크더라 그런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최근에 연구가 된 적이 있는데 브레이지어는 유방암과 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를테면 뭐 몇 살부터 착용했는지, 컵 사이즈가 얼마인지, 또 얼마나 자주 착용했었는지, 와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야, 새로운 건데요. 저희 때는 이게 속옷을 항상 빼고 자야지 건강에 좋다고 그런 그렇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야, 근데 LA에서는 안 하고 다녀도 돼요? 아니 여기 그렇죠. 우선 이거는 가끔 하고 다녀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문화 프리스타일이고 네네. 굉장히 개방적인 건가? 네네. 그래도 이거는 그래 저기 뭐야 저기 그 딱 중요 부분은 그래도 테이핑을 하고 다니겠지? 뭐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 아 근데 네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영상이나 네. 사진만 봐도 이제 외국 분들 워낙에 그냥 캐주얼하게 네. 다니시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돌아다닐 때 여름에도 보면 브레이저 안 했다라고 느껴지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있긴 세상에. 있어요. 어때요? 호영 씨 예리한 보면 눈. 깜짝 놀라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약간 어머, 조금 어색하긴 어색해. 내가 얼굴이 내가 얼빨개. 약간 어색하긴 해요. 왜냐면 왜냐면 익숙치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야, 은근히 어머니들은 많지 않으세요? 브레이저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을. 어머니들이요? 어머님들. 한 50대 불편하다고 빼고 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을 천으로 거라고요. 된 그 소재로 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라도 많이 하시는 계십니다. 분들. 예, 와이어 말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속옷 역사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호영 씨 이거 살짝만 읽어서 알려주세요. 이게 고대 이집트나 이거요? 중세시대. 제가 읽어볼까요? 음. 자, 여성 속옷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나 중세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그 당시 귀족들이 가슴이 파인 신상 옷을 입고 활동할 때 가슴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중력의 힘에 의해 무릎까지 처지는 분들도 생기니 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아래 다 합쳐진 속옷 형태인 코르셋 형태였고요. 우리가 브라라고 부르는 브레이저의 형태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에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온 패션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처짐 방지인 거네. 이거 신기하다. 처지면은 무릎까지 처진다. 약간 이분도 웃기려고 너무 많이 무릎까지. 아니 말이 부러운 됩니까? 건가요? 무릎까지 이게 처지면. 커서 그런 건가? 이게 무릎까지가 말이 되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 약간의 과장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물론 과장이긴 한데 네.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워낙에 이제 상체가 발달된 이제 배우가 있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통통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팔 다리가 다 마른데 유전적으로 가슴이 워낙에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그분은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굉장히 좀 단점으로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봉긋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처지는 느낌인 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몸의 어떤 골격이나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과다 발달되니까 이렇게 위로 솟으친 느낌이 아니라 밑으로 꺼지는 느낌인 거지 정말 무릎까지 내려면 어쩌지 그런 느낌이 근데 있잖아. 정말 난 그 기분 뭔지 알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되게 잠깐 무거워가지고 내가 힘들었거든.
뭐라고요? 전혀 진짜로. 얼굴 이거 진짜. 아니 사람이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 진짜야. 진짜 어깨가 약간 이렇게 계속 굽게 되고. 진짜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진짜예요. 아니 그럼 지금 별거 없는데 축소를 한 거예요? 아니야. 엄청 깜짝 놀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그렇지. 이거 하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세상에나 참 억울하네요. 참.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나 진짜 선생님 조심스럽네. 아니 근데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건강한 유방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앤 원장님? 예. 가슴이 건강한지는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한데요. 모양의 대칭성이라든지 가슴에 특정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학적 검사에서 아무런 증상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를 건강한 유방이라고 이렇게 딱 확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건강한지 안 한지 그걸 판단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표준 사이즈 이런 게 뭐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맞는 거예요?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건강한 사이즈라기 그냥 자신의 몸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지나치게 작지도 않은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특별히 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표준 사이즈다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제 분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거는 네. 비율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박성수 원장님께서 더 설명을 더 잘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 박성수 원장님 전문인데 여기 힙이랑 가슴은 오늘 부재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박 네. 원장님. 예. 아주 눈에 이제 불을 켜고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약간 눈에서 막 안타까운. 이렇게 막 극기가 그죠? 나오시면서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수 네.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름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풍만하다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은 그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축소를 정말 축소수를 하는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럼요.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게 가슴을 만드는 수술보다 축소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너무 내가 아까부터 손을 가슴 앞에 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너무 해. 내가 또 우리 이렇게 했네. 우리 다 여잔데. Sorry. 이게 저희가 네. 봉봉성형외과 하면 대표되는 대명사가 음. 아름답고 건강한 가슴을 가슴. 위한 모든 것. 이 저희 대명사인데요. 네. 사실 건강한 가슴이라고 딱 정해진 사이즈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슴은 어느 정도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뭐 이게 A컵이 아름다워요, B컵이 아름다워요 이게 아닌데 가슴 확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예로 들면 무조건 G컵 하고 싶어요. 뭐 이렇다고 G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닌 거지. 본인의 흉곽의 너비나 네. 체격과 키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슴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어. 때는 이게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가슴이 되게 큰 애들은 불편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막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걸 막 이렇게 가리고 뛰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숭이었어 숭. 숭이었지 숭이었어. 숭이어가지고 엄청 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치. 요즘엔 정말로 큰 게 또 대세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요. 저 솔직히 고백하면 한 번 상담받으러 간 적 있어요. 제가 가슴. 원래 B컵이거든요. B컵인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이게 살이 이게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 추천해 준 게 G컵인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G컵 정도는 해야 대세다. 대세다. 요즘 아이돌은 G컵이 되니까 그에 밀리지 않으면 G를 해야 된다. 어머.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을 그 시뮬레이션처럼 그거 실리콘을 네, 싹 할수 넣고 해봤는데 있어요. 네. 어머 세상에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머 어떡해. 이건 진짜 어깨가 아파서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내가 60, 70 됐는데 삐쩍 말랐는데 가슴을 이렇게 땡딱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이거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러고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성분이 되어 있길래 이게 살이 빠지면 빠지고 이게 지방 같은 거예요? 성분이 뭐예요? 네, 유방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네. 피부 아래에 바로 지방층이 있고요. 지방층 아래는 유방 조직층이 있어요. 그리고 유방 조직층 아래 근육까지 있는데 이 세 층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아시아 여자분들은 우리 특히 한국 여성분들은 유방 조직층이 되게 쫀쫀하고 탄탄해서 여기가 되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양 분들은 좀 지방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사이즈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 작가님 갑자기 그래서 대부분 작군요. 아시아 사람. 작가님 컴플렉스. 그래요. 우린 다 그래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방 확대 수술을 할 때 네. 그 대신 그건 이제 어쨌든 보형물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
엉덩이 같은 경우 자가 지방을 넣기도 하는데 네. 가슴에는 그렇게는 안 하나 봐요. 가슴에도 가슴도 할걸요? 자가 지방 이식이 있습니다. 지방이 안 쓰는 데가 네, 없어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 대신 이제 이게 흡수가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를 넣어놓으면 그게 맞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30%, 40%, 70%까지 흡수가 되니까 그게 이제 남는 그거가 없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남는 지방은- 지방의 예. 퍼센티지를 생착률이라고 하는데 생착률 맞아요. 그 전문용어 생각이 안 생착률이 나네. 부위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아까 우리 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사실 내 가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직접 이제 영상적으로 찍어봐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여성학과 이제 요즘엔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 자주 가시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내 가슴에 뭐가 뭐 통증이 있거나 뭐가 잡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어. 좋겠어. 왜냐면 건강검진 한 번 하러 갔는데 얼마나 기계로 눌러야 되는지 아주 그냥 내게 작아지는 줄 알아서 어머 눌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엄청 세게 누르거든요. 진짜 아팠어요. 그럼 이게 집에서 이렇게 내 가슴이 괜찮은지 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를 조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로 유방 자가 검진이라는 건데요. 유방 자가 검진이라는 거는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요. 생리 끝난 후 3일에서 5일 후나 아니면 좀 애매하다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또는 열흘 되었을 때 검진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방법은 뭐 초록색 창에다가 유방 자가 검진 이렇게 친다면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자료가 있는데 너무 웃겨. 거울을 이렇게 보고서 밑을 봐야 돼. 거울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육안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구나. 내 가슴을 이렇게 보는 거지. 네, 1차로. 우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이제 마주보고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양쪽이 똑같은 사이즈,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이즈거나 똑같은 모양이신 분은 거의 없으세요. 조금씩 차이는 조금 나시기 때문에 언젠가 깜짝 놀래서 짝짝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검사하면은 뭐 이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얼굴 비대칭인 것처럼 네네. 가슴도 비대칭일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거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양손 이렇게 해서 뒤로 꽉 지키고 아마 이게 검색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그치, 그치. 설명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면 지금 모호할 수 있어서 그 초록색 창에 치면 나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자가 검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가슴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유방 질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가슴이 왜냐하면 크면 크면은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면 혹시 더 이렇게 아플 수 있는 노출 네, 빈도가 뭐 있지 가슴이 않을까. 큰 만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조직 자체가 또 세포 자체가 더 많으니까 유방암이나 유방 질환에 걸릴 확률도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큰 게 좋지만은 않겠네요. 그러면. 그만큼 감수할 게 많은 거지. 그렇지,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증상이 없어도 어쨌든 이제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주기적으로 가슴 건강 검진을 이제 받는 게 나은 맞아, 이거 궁금해요. 건지, 그러니까 뭐 나이대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뭐 10대 너무 이른 감도 있지만 어쨌든 뭐 20대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제 왠지, 생각엔 어때요, 선생님?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30대 초반까지도 자가 검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대 초반. 네네. 그리고 35세 이상이 되셨다면 이거는 만으로 된 나이를 네. 말하는 건데요. 35세 이상이 되셨다면 이번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의 임상 검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세 만으로 40세부터는 전문의의 임상 진찰과 유방 검진의 기본 검사인 그 눌러 찍는 그 고통스러운 유방 촬영술 엄청 아파. 꼭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아플까? 근데 아파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유방암 같은 경우나 이렇게 유방 질환이 있으면 나중에 절제를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제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 여자로서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참 이게 가슴 아픈 일 있잖아요. 여자로서의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질문들도 드려볼게요. 그 유방 검사 전에 그 문진표 같은 걸 보면 그 초경식이 적는 거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언제 생리를 했는지. 근데 그거 왜 물어볼까요? 이거 약간 사생활이라. 네, 사생활이긴 하죠. 근데 이게 유방암에 관련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유방암 관련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른 초경과 이른 폐경이 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초경을 시작한 경우 아니면 너무 빨리 폐경을 맞이하신 분들은 유방암 걸릴 위험도가 평균보다 좀 높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연관이 있구나.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세대 같으면 하더라도 네. 초경했었을 때를 만약에 검진 물어보면 사실은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막 너무 정확치 않을 테니까 되려 폐경기신 분들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폐경 지나셨지 뭘. 저희 어머니도 아마 폐경 지나셨는데 뭐 초경 어떻게 기억하셔? 그렇지. 그럴 때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른 초경이라고 하면 언제 정도? 이른 초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분들 대부분 이제 뭐 중학교, 뭐 맞아요. 이른 초등학교 이렇게 네. 해서 10살 이후는 대부분은 이제 뭐 조금 일찍 오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너무 어린 나이 7, 8살 때 오는 그거 약간 분들도 간혹 성조숙증 이런 있어요. 거 아니에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네. 선생님 언제 하셨어요? 저는 6학년 이런 거 우리 일찍 했다. 나 6학년 때 했잖아. 일찍 했네. 일찍 해요? 내가 선생님 어때요? N 선생님. 저는 조금 평균보다 좀 늦게 온 편이에요. 저희 중학교 때? 고1 네. 어. 조금 와. 늦게 왔어요. 왜 나 날라리 같지? 갑자기. 나는 내 몸이 그런 거야? 내 몸이 그런 거예요? 아유, 아 원장님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시작했는지. 아 원장님 좀 관리하지 말아요. 나만 아니, 정말 오픈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나만 그럼 아니, 엄청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보통 그때 우리 때는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6학년 때 후반 거의 이제 끝날 때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했고 저희 시대 때는 5학년, 6학년, 중1 때가 제일 많았어요. 중1 이게 때. 진짜 제가 그렇고 우리 선생님 때 혹시 나이 또래가 저랑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마 다 비슷하지 그죠? 않을까 비슷하죠. 싶습니다. 그럼 네. 좀 늦게 하시는 편에 어쨌든 제가 좀 많이 날라린 거 이상하게 묘하게 조숙했던 하는데 것으로 네, 조숙한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방의 검사를 받는 거는 어쨌든 제일 큰 문제가 유방암에 이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이거 있느냐 너무, 때문에 이제 진짜 하는 이건 건데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유방암을 실제로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방암 자체가 이제 완치가 가능하냐? 요거 되게 궁금해요. 네네. 이거 진짜 가슴 아파요. 네, 유방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네. 어머 좋다. 진짜. 우선은 조기 발견해서 빠른 치료,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완치율을 높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정기 검진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정기 검진, 그냥 종합 검진 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갔다가 이상이 있어서 왔어요 해서 사이즈도 1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혹을 떼봤더니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완치될 확률은 90% 이상이고 이런 분들은 원래 뭐 100살까지 살아야 될 운명이다. 그러면 100살까지 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운명을 하시죠. 그러면 네. 다른 암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뭐 췌장암 이런 거는 말기 뭐 거의 발견하면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유방암은 암 중에서 치료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 똑같은 치료처럼 보이지만 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면 유방 재건술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유방을 조직을 제거를 했다면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수술도 있잖아요. 네네. 네. 예전에는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고 수술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해당되는 부위의 근육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이런 흉측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유방 재건술이라고 해서 네.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정말 그래서 우리 의미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 원장님이 그 네, 재건술 하셨던 말씀하셨잖아요. 거. 맞아요. 맞아. 참 의학이 제거는 대단합니다. 저희가 네. 책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봉봉이세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특히나 이렇게 아픈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참 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유방암의 어떤 증상? 그러니까 어떨 그래, 그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네, 있습니까, 유방암의 대표적으로? 대표 증상 3가지 정도 제일 큰데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그다음에 유방에 통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이 3가지를 갖고 계신다. 근데 아직도 병원에 안 가셨다면은 갔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 3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3가지 증상을 갖고 계신다면은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어떻게 생각입니다. 될지 모르니까 가서 검사 받는 거는 뭐 어려운 그렇지,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건강 검진, 가슴 건강 검진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 종합검진센터에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종합검진센터에서는 그냥 이상이 있다 없다 정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이후에는 유방을 전공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과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유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산부인과도 아니고. 네, 산부인과 이게 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그래, 헷갈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유방과 이러면 유방과를 찾아가면 검색하면 되는데 산부인과는 여자의 자궁 쪽이고 그러면은 가슴이면 유방외과. 유방외과를 외과. 찾으면 돼요. 외과 중에서 유방외과. 네네, 이게 찾기가 참 힘든데 간판에 유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그치. 보니까 흉부외과? 흉부외과는 다른 다른가? 데입니다. 네. 전혀 다르고. 어머나 세상에. 창피해라. 민망하면 너무 날 세게 때렸어. 흉부니까 가슴 쪽이니까. 아이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이럴 수 모르니까. 있으니까 내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흉부외과도 아니 그냥 외과에 가서 유방외과. 유방 전문 의사 선생님을 찾아라. 네네. 요즘에 간판에 이제 유방이란 단어를 못 쓰니까 뭐 무슨 유외과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유바외과 이응자를 빼고 유바외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어쨌거나 여성외과 의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여성외과. 네네. 홍해는 그래 알아듣겠다. 맞아. 여성의 외과. 네, 그래서 산부인과랑은 단연 차별은 있습니다. 네네. 와, 이거 좀 많은 거 알게 됐네요 이번 시간. 그렇다, 진짜 오늘 그렇다. 알찬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요 정도 하고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우리 호영 씨. 네. 네. 이게 직장인들은 정기 검진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가정주부, 학생 이런 분들은 첫 방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쉽게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 잘못된 정보나 홍보성 글도 많아서 과연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의견이 좀 많았었어요. 요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네요. 대로 그 유바외과, 아까 유외과 말씀하셨고 뭐 여성외과 이런 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홍보성은 이제 글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 좀 조심하시려면 좀 팁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이렇게 구별하는 팁 같은 거 혹시 우선 있나요? 예. 가슴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검진은 필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이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초음파 정도 추가가 될 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멍울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네. 전문의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 같은 거는 그렇지 그거. 왜냐면 정기 검진 안에서도 이거는 특수한 맞아요. 분야니까 또 분명히 가격에 플러스가 될 거란 궁금하죠, 말이에요. 이게. 네네. 네. 뭐 증상이 있어서 이제 받는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진찰료까지 합쳐서 한 2만 원 미만으로 어머, 제가 어머. 해야지. 그러면 이건 해야지. 너무 싸다. 2만 원이면 해야죠. 꼭 세상에.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네,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병원마다 좀 책정이 다르게 돼 있는데 10만 원대, 뭐 높게는 20만 원대까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 생리 중일 때 검사 받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임신 중일 때, 생리 중일 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피해야 되는 거 혹시 있나요? 생리에 관해서는 뭐 하시는 중에도 얼마든지 검사 가능하신데 혹시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은 급하시면 초음파까지는 가능한데 엑스레이 촬영술은 저희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네네. 그거는? 뭐 우선 아이한테 이제 방사능이 조금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나중에 기형을 초래한다는 이런 영향을 뭐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급하지 않는 이상은 출산을 다 하고 기다렸다가 검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임신 중일 때 유방 그 초음파만 하지 한데 임신을 준비할 때 또 임신을 준비하실 때 나이가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35살이 안 되셨고 아직 뭐 가슴에 특별히 불편함 없으시면 초음파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결혼이 계속 늦어지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네. 걱정된다. 그러면 만으로 한 35은 그래도 좀 넘었다. 이러신 분들은 유방 촬영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죄송한데요. N 원장 자꾸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자꾸 공공으로 오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할게요. 하러 갈게요. 내 친구들이 해야 되겠네. 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해야 돼요. 호영 씨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모양이 이상이 보인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요. 악성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총 4개인데
이걸 모두 제거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악성이 아니면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 중인데요. 물론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말 제거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 병원은 개당 한 개당 100만 원이라서 총 4개에 440만 원을 달라고 하던데 이게 보니까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건 좀 고민 많이 되겠네요. 이거는 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혹이 4개 발견되신 거는 뭐 유방암이 아니라고 해서 뭐 모두 제거해라 아니다. 요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맡겨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이제 초음파상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조직 검사가 조금 필요한 건지 꼭 제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암과 관련이 없는 혹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커질 확률이 있고 앞으로 계속 커질 확률이 큰 혹들은 그 사이에 암세포가 숨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신가 봐요. 네,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나도 그럴 것 무서우니까. 같아. 왜냐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그 뭔가 문제가 여지를 있는 것 주겠지 않은 거야.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4개를 다 없애야 마음이 그나마. 왜냐하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좀 세긴 세네요. 하나에 막 100만 이래서 야 400. 네, 요거는 이제 비싸. 최근에 개발된 치료법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슴에 혹이 있어서 제거를 원하면 혹 바로 위에 있는 피부를 쫙 째서 그냥 혹을 떼내고 그냥 스스스 꼬매주는 요런 치료 방법이 있었어요. 네, 흉이 너무 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개발된 이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진공 흡입 생검술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 한국말인데 참 어렵죠. 네, 이거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슉 들어서 훅 이렇게 뽑을 네,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래서 진공.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남자도 그렇게 남자도 그렇게 진공 뽑더라고요. 청소기처럼 진짜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기계가 이제 외국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셔서 이게 이제 일회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구라서 이 바늘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요. 비싸네. 그래서 비싸구나. 일회용이면 말다 했지 뭘 그래.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기계값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건강에 좀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거라면 좀 돈이 그렇지. 들더라도 그렇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괜히 안에서 난 솔직히 찝찝한 거보다는 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제거를 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게 더 좋을 것 같아.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거를 하면 이 가슴 사이즈가 또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그 혹의 위치가 피부에 가까울수록 지방층에 가까울수록 떼내면은 움푹 패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이즈가 작으면은 별로 티가 안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이제 뭐 다른 조직으로 좀 섬유화돼서 조금 채워지기도 하는데 크기가 너무 큰 상태에서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 가슴이 참 소중한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섬유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암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좀 궁금해서 이게 방치했다가 암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혹이 뭐 커진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섬유 선종이라는 건 우선 젊은 여성의 가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양성 종양인데요. 섬유 선종 자체가 암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섬유 선종이 커지다 보면은 그 사이에 암세포가 발견된 확률이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 선종 안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확률은 뭐 높아야 2% 미만인데 어쨌거나 100%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거를 권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해서 예쁜 가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건강 관리를 잘한다. 이건 과연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사연 뭐, 하나 온 거, 그거 궁금해요. 이분도 건강 관리랑 연관해서. 그러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당근을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당근을 이런 얘기 엄청 우리 많았다. 먹었는데 진짜로 참. 커지나요? 우린 아세로라.
우리 아세로라였거든. 아니면 당근이 가슴에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당근을 먹게 하려는 어른들의 거짓부렁인가요? 라는 이렇게 귀여운 질문이 있었는데 어때요?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그런가? 이거? 아니 우리 때는 진짜 아세로라였어. 혹시 선생님 저는 N 처음 선생님 듣는 얘기입니다. 가슴 커진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이런 거 네, 하지 그런 않아요? 거는 별로 들은 게 없어요. 선생님 공부만 하셨어요? 그런가요? 우린 되게 그거 많지만 우리 아 원장님 혹시 그런 거 저도 없었어요? 들은 게 없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좀 먹었을 걸. 결론은 또 나만 날라린 걸로 분위기가 계속 그러네요. 근데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은 네. 뭐 가슴이 커지게 하는 방법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유전적으로 그래. 대부분 성향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손쉽고 빠른 효과를 보는 건 아무래도 가슴 확대 수술이 아닐까. 선생님 이것도 효과 있어요 이거. 엄마들 이거 이렇게 왜 손 약속 가면 모아서 이렇게 하고 막 손 이렇게 하는 거 모아서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 누가 가슴 끌어올리게 해주는 거. 네네. 이거 많잖아요. 그게 있다고 일리가 했는데.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 운동 자체가 우리 가슴에서 가장 큰 근육 대흉근을 두껍게 해주는 운동인데요. 여자분들은 뭐 특수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보디빌더 이렇게 이런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음. 좀 아쉽네요. 참 물 많이 먹으면 커진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 씁쓸하네요. 네, 오늘은 건강한 유방 아름답게 가꾸기란 주제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정보들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엔젤라 소은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떨어서 뭐 네. 지금 발은 안 보이지만 계속 떨리고 있는데요. 티 안 났습니다. 티가 안 났어요. 네. 옆에서 너무 이제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아, 네. 우리 아 원장님은 2부에는 목소리를 못 들어서 오늘 계신지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을 텐데 계속 옆에서 같이 들으셨어요. 아, 네, 우리 아 원장님은 그럼요.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봉 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안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참 편했던 편했죠. 것 같습니다. 나름 네, 또. 원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활약해 네. 우리 호영 씨는 오늘 어땠나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가슴 유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앞으로 사실은 뭐 저의 이제 파트너나 저희 배필을 위해서라도 배필. 사실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아까 제가 와닿던 게 여성의학과 뭐 이제 그 외과에서 이제 여성, 예, 유방 예. 전문의를 찾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좋았던 정보죠.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맞습니다. 알아두면요. 네네네.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사연이나 맞아요. 이런 거 받을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주소는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뷰티 팟캐스트 @ 다음점 넷인데요. 스펠링은요. BEAUTY PODCAST @ 다음점 넷이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아시봉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셔도 저희가 무조건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 원장님 그리고 N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아시봉과 함께 건강하게 아름다워지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